네, 개장했습니다. 대민경제TV.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정혜원님 방송일이지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 공개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전 정혜원님 방송으로 제가 할 거니까 좀 양해를 꼭 부탁드리고 건설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새해 벽두부터 네, 출발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해서 약세 출발인데 이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 그게 초점인데요. 저는 꼭 이렇게 기가 죽지는 않을 시장이 갈수록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다는 전략 호강 흐름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랑 한번 개장 초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약세 출발인데요.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일단 블러 출발 유한양행 오늘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벤티집 큐리옥스버 바이오주도 좀 움직이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연말에 바이오가 좀 강했잖아요. 역시 연초에 유한양의 알테오제 레고캠 바이오 플러스고요. 셀트리온 제약 어제 상한 갖췄는데 페트론 종건당 ABL 바이오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네 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까지 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쭉 발표하는 내용이 이런데 우리나라 관련주는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오르면 오스코텍도 같이 움직여야죠. 그 다음에 네, AI주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뭐 하늘바이오, 페트론,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이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오스코텍 유한양행 그 다음에 AI주, 알테오젠 정도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늘바이오는 그 지금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요. 펩트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대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다 싶네요. 그래서 바이오주도 오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역시 연말에 강하니까 연초에도 강하네요. 어제 셀트리온이 장쾌했죠. 이야, 셀트리온 그동안 공매도 친 세력들은 완전히 어제 코피를 터뜨리는 장쾌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됨으로써 더 이상 셀트리온 가지고 흠집내기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판매 계약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 분식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죠. 오늘 바이오주가 강세고 반도체 어떤가요? 어제 강했는데 오늘 일제히 약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숨고르기 할지 이러다 고개를 들지 제우스는 200% 무상증자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바보짓 좀 그만하라 그랬죠. 무상이 아니라 그랬죠. 무상증자란 말은 저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청약 증자 이런 거죠. 유상증자는 청약하지만 무상증자는 미청약 증자지. 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를 까면서 주면서 그것도 주가를 미리 까고 주식은 나중에 주면서 상이 아닙니다. 제우스 저런 경영 200%나 자본금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정말 네, 멍청한 짓이죠. 주가의 뭐 악재입니다. 저런 거는. 자, IT들도 오늘 약한데요. 게임들 어떤가요? 게임들도 오늘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엔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거는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블랙핑크 개별 12월 29일 날 발표를 했죠. 개별 계약은 하지 않기로. 저는 뭐 제가 또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웰메이드 스타엠도 제가 대표를 맡은 적이 있고 그때 상장사였죠. 제가 예전에 예당 엔터테인먼트 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팀으로는 계약을 했잖아요. 개별로 안 했잖아요. 개별로 안 한 거는 제가 양현석 대표로도 저도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이미 뜬 연예인들하고 계약을 해봐야 적자입니다. 적자. 이병헌 이런 친구하고 계약하면요. 신인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갓 신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대3
8대2. 그래서 회사가 더 많이 먹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블랙핑크 초기에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회사가 더 많이 먹는 걸로 했겠죠. 근데 지금 블랙핑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1대9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하면 적자예요. 여기 코디 붙이고 로드 메이저 붙이면 다 적자입니다. 이병헌 이런 친구들을 굳이 엔터사들이 영입하는 이유는 이병헌 계약하면 적자인데 대신에 이병헌을 출연시키면서 다른 키우려는 연예인들을 같이 끼울 수가, 신인들을 끼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적자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핑크와 개별 계약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애널리트 리포트 보니까 실적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나온 거는 저는 공감은 안 해요. 실적은 더 안 나빠질 걸로 저는 봅니다. 수익성은. 오히려 개별 계약을 하면요. 수익성은 더 나빠질 거예요. 블랙핑크가 세계적 멤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비행기 1등석 타겠습니까? 네, 전용기 타고 다녀야 되고 전세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어제는 어쨌거나 어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일 아닙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총 8천억이면요. 너무 싸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빠졌어요. 시간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AI 오늘도 이쪽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네, 해운은 지금 그 후티 반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HMM이 이 컨테이너 HMM은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서 네, 주가 최근에 올랐죠. 그 다음에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회사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벌커입니다. 벌커. 벌커라는 거는 뭐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형태가 없는 것들, 철광석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에 실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벌커선으로 하는데 네. 대한해운하고 페노션은 벌커 운임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네. 대한해운은 한 70% 정도가 장기 용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 그렇게 컨테이너 벌크 운임의 변화가 실적에 별로 영향을 안 준다. 근데 HMM은 컨테이너 운임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특성을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갔죠. 가니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2차 전지는 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좋은 뉴스들이 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체도 중국에 다 의지하고 있는데 국산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여기 변압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네요. 그동안 이쪽 많이 빠졌죠? 변압기가 그동안에 현대일렉들은 좀 덜했지만 변압기 관련들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하여튼 요즘은 한번 꺾이면 쭉 꺾이니까요. 하여튼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부터는 생활하자. 5% 물리면 일단 팔고 다시 타이밍을 노린다. 네,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면 쭉 밀려버리니까요.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다음에 팹리스 저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중에는 저전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오늘은 역시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엔비디아 약세, 반도체 약세가 작용하고 있고 DLENC 이게 예전 대림산업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 그래서 강세인데 태형건설도 오늘 강세군요.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시끄럽습니다.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위험하다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산업 경기가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불황이 올 때 그걸 대응을 못하는 회사는 망해야죠. 전에는 우리 지금 부동산 PF가 전에는 걱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충격이 와도 우리 워낙 반도체라든지 우리 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해서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좀 터지더라도 그다음에
그 외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조용한 출발인데 장중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컨택 좀 이따 설명 안 드릴게요. 어제 설명 안 드렸죠. 우주 개발,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컨택이 네, 가장 좀 매력주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바이오들이 네, 둘젠 바이오주들은 원래 개별 재료주 성격이 강한데 어제에 이어서 고바이오랩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8일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을 하면 바이오주가 약세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는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이오주가 좀 약세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약세로 될 수도 있을 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바이오주의 나름 좀 움직이는 모습. 자동차 어떤가요? 자동차는 힘을 못 쓰네요. 저는 새해 반도체 자동차를 기대했는데 자동차는 의외로 힘을 못 쓴다. 그럼 반도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1.1%, 항상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하면 개장 후 30분 정도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네, 그 개장 초반에 순매도로 출발합니다. 어제 이랬다가 오후장에 순매수로 돌았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의 하락 종목도 많은 편이네요. 그럼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양시장 볼 것도 없네요. 우선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700억대 순매도 어제처럼 순매도 출발을 했고 하락 종목도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외국인들도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1% 하락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데 오늘도 근데 이 수급은 계속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네, 금융투자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될지 요거 한번 보시고 설사 오늘 뭐 좀 시장이 하락한다 해도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 또 옥석 구별을 좀 해야죠. 연초에 센 주식들은 이렇게 주가가 약할 때는 이럴 때 센 주식들이 또 주식시장이 돌아서면 더 센 모습을 보이니까 우선 기억할 제조반도체 눈여겨봐야 되군요. 유한량이 올라가면 오스코텍도 우리가 좀 눈에 지노믹트리 이것도 전고사 리포트 좋은 거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 그 다음 바이오들 좀 일단 눈에 담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서서히 한번 관심을 두고 보시죠. 자,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바이오주는 네, 항상 제 화면에 오스코텍, 유한양의 알테오, 랩캠, 지노믹트리 정도까지만 보십시오 했죠. 이런 종목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 참 힘든 종목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했고요. 그다 추가한다면 이제 AI와 관련해서 파러스 아이와 신테카 바이오 정도는 AI 신약 개발주라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루닛, JLK 뷰너 정도도 AI 의료주라서 기억을 해두자.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노믹 트리 주가가 물론 빠질 때는 맥이 없습니다. 쭉 빠질 때는 작년 이 종목도 작년 9월 10월에 맥 없이 쭉 빠졌죠. 근데 먼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28760인데요.
자, 한번 또 요즘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새해에도 제 카페 그다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대신 공부애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실 뭐 주가에 대한 제 판단은 참고만 하시고 기업의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DNA가 메틸화하는 현상을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신데칸2가 메틸화되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 가서 정밀로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하세요 하는 거고요. 소변에 피가 나온다. 그럼 탱크 메틸화를 이용해 가지고 방광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세히 방광 내시경 한번 하세요. 뭐, 방광 내시경 엄청 아픕니다만. 그래서 이 바이오마크의 메틸화를 이용해서 지금 그 조기 진단 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은 암 조기 진단은 굉장히 바라는 바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암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으니까요. 조기 예방하자. 이런 얼리택시가 여러분 제 이서진 씨 광고도 보셨겠지만 네, 얼리택시는 콜론 캔서입니다. 대장암. 그래서 지금 이 최종 확정 임상 중이다. 이건 임상 3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종 확정 임상. 뭘로 하느냐? 이건 대변으로 합니다. 대변.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변으로 하고 있어서 네, 대변을 가지고 그래서 비교되는 게 미국의 콜로가드라는 제품하고 해보면 일방적으로 낫습니다. 가격도 싸고 편리하고 네, 콜로가드는 대변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근데 콜로가드를 시판하고 있는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네, 15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에도 아직은 미국 임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만 그 다음에 얼리텍 B 방광암이죠. 여기는 지금 LDT 서비스는 뭐냐 하면 미국의 이 일상의 검사센터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검사센터인데 클리아 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미국 병리학에서 학회에서 임상센터에 대해서 클리아 랩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이 얼리텍 B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를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비스 시작됐고, 그래서 얼리텍 B에 지금 주목할 거는, 네, 퍼시픽 엣지라고 이 회사가 그 방광암 진단키트 하다가 의료 현장에서 야, 이건 너무 정확도가 떨어진다. 고만해라. 이래 돼가지고 유의성이 없다 해서 보험 코드가 삭제돼 버렸어요. 무주공산인데 이 지금 얼리텍비가 이 보험 코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코드를 만약에 받는다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얼리텍 C가 건강보험이 된다. 건강보험이 되려면 네, 확정 임상이 다 끝나야 되고 건강보험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주가 폭등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지노믹 트리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강남 아파트보다 낫다 조금 자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재수없이 사서 위에 물리더라도 들고 있으면 본전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네, 앞으로는 뭐 그 이상도 가겠지만요.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게 그래서 새해도 그쪽에 집중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에다 주가에 대해서 언급은 당연히 하죠. 분석하는데 주가에다가 언급을 안 하면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근데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기업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우리 애청자님 스스로도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웬만한 펀드 매니저도 우리 애청자님 정도의 지식은 없으세요.
자, 엔캠 다시 플러스 났네요. 엔캠 중앙첨단 소재, 이것도 제가 정확히 저 예전부터 해드렸죠. 엔캠 한창 헤맬 때도 앞으로 소재 주도 시대가 올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동아기업 운운할 때도 동아기업 아닙니다. 동아기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아기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전액을 가지고 동아기업이 엔캠보다 낫다. 그건 정말 무지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제 과학적 데이터를 제 카페 자료들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트나 갖다 놓고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차 배터리, 네, 요건 전기차 배터리군요. 그 다음에 요걸까요? 여기 있군요. 전액 배터리 3차. 그래서 동아기업이 엔캠보다 낫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투자자들이 믿으니까 제가 정확히 분석했죠. 엔캠이 지금 어떤 이상인지, 미국에 가동되고 있는 전액 공장이 뭐가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그래서 그 각 공장마다 어디에서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전부 엔캠이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얘기인데 이걸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모릅니다. 이것도 저처럼 정리를 해야 하는 거지. 이제 세대면요. 이 캡캠이 다 중국 회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왜냐하면 틴치 같은 회사가 전액 세계 1위 회사인데요. 텐지라 그러죠. 이 텐지 같은 경우는 이건 LFP에 들어가는 좀 전액이 위주가 됩니다. 좀 차원이 달라요. 이 NCM 삼원계 쪽은 캡캠이 엔캠하고 경쟁사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캡캠은 다 못 쓰잖아요. 다 못 쓰면 어떡합니까 이제 다 못 쓰면 엔캠 거다 써야지 지금 방법이 없지. 그렇습니다. 다 엔캠이잖아요. 다 엔캠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이 떠들어서 동아기업이 올랐다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현실은 이제 알고 보면 모르면 무지하면 용맹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해액 부분은 2024년 올해부터 제일 시급하다 그랬죠. 전해액은 우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신선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선한 거를 빨리 공급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 엔캠 중앙첨단 소재도 참 작년에 제가 황당했던 종목, 이렇게 별다른 악재 없이 이렇게까지 빠지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물론 아직 주가가 불만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전액이 뭔지 알까 말까는 단계예요. 전액을 아는 펀드 매니저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애널리스트 잘 몰라요. 네. 양극재 이런 건 잘 알아도. 네. 그러니까 리튬 염은 더 모르겠죠. 그런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겠죠. 저는 그래서 올 한 5월쯤 되면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가 전고점보다 훨씬 더 넘어가지 않을까. 중앙첨단 소재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자, AI들이 다시 움직이는군요. AI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팹리스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요 정도를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요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중에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제일 세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으로 세네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힘든 게 기업들이 대체로 다 적자입니다. 이쪽이 다 적자라서 이제 여기는 분명히 그 온디바이스 AI 테마의 열풍에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으나 손절매 원칙은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3% 물리면 손절매 할 거야. 5% 물리면 손절매 할 거야. 이래야지 이거는 들고
물렸을 때 들고 주구장창 있다가 회복을 기다려야지 이러시면 크게 당할 수 있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미련 없이 매매하시는 게 좋겠어요. 온 디바이스 AI 테마는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 이제 서서히 플러스 종목이 늘어나네요. 두산 로보틱스 플러스 돌아섰고요. 그다음 스티브님 피델릭스 제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만약에 차트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 같으면 차트 내놓고 뭐 지지선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달렸는데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언급해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참 몸이 무겁습니다. 나에게는 확실히 느끼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리지만요. 오늘은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어제 보고 시장 보고 기분이 와서 그랬는지 좀 흥분해서 오늘은 전체 공개 방송을 열었습니다만 내일은 네, 정의원님 방송으로 하고 금요일 날 전체 방송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선을 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애청자님들,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들은 이미 방향을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잖아. 2차 전지는 올해는 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 팹리스들도 보면 온디바이스 AI 주는 좀 이런 종목들이구나. 아니면 뭐 CXL 주는 이런 종목들이구나. 하 대표가 CXL이 그 DDR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니까 그러면 DDR5는 테스트 장비 네. 그 다음에 기판 뭐 이런 주들이 덕을 보는구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애청자님만큼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펀드 매니저들도. 의외로 엄청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모르면서도 펀드를 관리하는구나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함할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런 분들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도 충분히 지금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네, CEO다.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CEO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기복이 크네요. 어제 리노공업 어제 많이 오르더니 오늘 또 아침부터 밀리네요. 참 요즘 힘듭니다. 이것도 보면요. 자, 리노공업도 보이죠. 요즘 많이 오르면 무조건 일단 한 팔고 봐야 됩니다. 또 본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 흐름을 보면서 참 느낀 교훈이 매매가 참 중요하구나. 이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도 지식이지만 변동성에 대한 대응도 참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이제 9시 반인데요. 이제 이 정도면 어제 미국 나스닥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심리적 반응, 영향은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지금 우리 주식을 터지게 팔 상황이 아닙니다. 사면 샀지. 그래서 지금 9시 한 20분 지나면서 저점을 찍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러다가 오전에 쭉 순매수로 돌죠. 코스닥에서는 오전장 후반에 순매수, 코스피에는 오후 한 1시 반에 순매수로 돌았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동향 한번 보시자고요. 외국인 어떤지 보고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쉽게 꺾일 장은 아니다. 오늘도 제가 본 전략 구강이든지 특히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상승 종목이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뭔가 반전이 오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한 종목을 좀 눈여겨 받으십시오.
서서히 계속 보면서 고개를 드는 종목은 내가 올라타더라도 단타가 나올 수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정자님한테 새해 또 보셔야 될 종목 그동안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캡티비전도 이제 제가 그 나스닥 종목들 꼭 나스닥 시장은 아니지만 캡티비전도 제가 왕왕 설명 드리는데요. 이제 뭔가 이 집도 고개를 싹 드는 모습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캡티비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이게 그 미국 회사예요. 미국이 경영권을 가진 공장은 평택에 있는 그런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좀 그 미국 주식도 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 캡티비전 주식 CAPT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가가 지금 일단 뭔가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네 3.8달러밖에 안 됩니다. 지금 3.85달러인데요.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단위가 다릅니다. 이제 공을 하나 떼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하나요? 1,000억이면 우리로 1,000억이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100억짜리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결국 굉장히 근데 올해부터 작년 11월 16일 날 코스닥이 저기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이제 올해부터 1월에 나스닥 상장식 하고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IR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제규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키워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네, 이쪽에서 지금 7명의 이사진 중에 5명을 제규어체 경영권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매체 이사 멤버들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더라. 특히 부동산을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집이 이제는 여러분 이 신세계 보셨겠지만 미디어 파사드 건물에 영상이 나오는 걸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라 그러거든요. 파사드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영상이 나오고 미디어 파사드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미디어 파사드가 필수다. 모든 빌딩이. 그러니까 이제는 빌딩이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큰 빌딩이 한두 개입니까? 매다 하는 그래서 여성분들의 화장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화장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가 이제는 필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미국 측 이사진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미국에 어떻게 적용해서 성장할지 좀 지켜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사례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호준 대표가 언론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여요. 자, 일기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항상 그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들만 저는 주식 사러 팔라는 안 합니다. 리딩은 안 하고요. 일기방 입장 번호가요. AZ1346입니다. AZ1346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해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호준 대표가 어제 인터뷰 기사가 나 요거 상당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왜 미국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는지 나스닥에 상장할 때 어떤 회사가 의미가 있는지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이호준 대표가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영국 캠브리지 박사 출신인데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도 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2000년 초반에 저랑 좀 친했는데 어쨌거나 이 가장 핵심은 사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아시아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해봐야 주목도 못 받는다. 사업 영역이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이 돼야 나스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글라스가 전 세계적 아이템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그래서 그런 회사가 우리 코스닥에 예를 들어 우리 코스닥에 있는 회사가 뭐 주가 4,000원짜리인데 만약에 미국의
회사 사모펀드가 우리 코스닥 회사를 인수를 했어. 그러면서 사업을 미국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 가치를 높여서 팔아먹겠다. 이렇게 했다면 주가 4,000원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도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은 회사라서 우리 그 서학개미, 미국 주식도 하시는 아니면 중학개미나 아니면 뭐 일학개미 이러신 분들은 캡티비전 또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게 그래서 앞으로 올해 기대가 상당히 큰데 같이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스탁 주식도 얘기를 한번 해드리네요. 자,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아직도 코스닥 시장 오늘 코스닥 시장 매물이 좀 많이 파네요. 지금 1,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 엔캠이 좀 강세가 도드라지네요. 제주 반도체 그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월 9일부터 근데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 말씀드려요. 1월 9일부터는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그 CES가 열립니다. CES.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이 15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AI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바이오하고 AI 테마가 등장이 되는데요. 네, 바이오는 모르겠어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게 오히려 바이오주를 조정받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불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CES에서 AI 관련된 많은 얘기들은요.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우선은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가 먼저 움직이지만 AI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오늘 아침 방송 정리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버겁고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가 더 이상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으면서 약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나 그제 에너지를 볼 때는 오늘 전략 후강 가능성이 보인다. 그 다음에 오늘 전략일 때 고개를 드는 종목은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후광일 때부터 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 단타를 치더라도 요들 종목이 선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시장이 상승 종목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네, 고개를 드는 종목은 눈여겨봐줄 필요가 있고 뭐 단타시는 분 편성하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될까요? 문희님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였는데요. 그러니까 꿈을 한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나스닥 주식이고 미국 투자자들과 한국 투자자들도 같이 살 수 있다. 우리가 나스닥의 중소형주는 우리 서학개미가 접근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국의 서학개미와 나스닥 투자자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다 한다면 훨씬 수급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 카페나 영상에 공부할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를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네, 여러분의 학식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 내일은 전체 방송이 없고 금요일 날 제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혜원님 방송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오늘 전략 후강을 기대해 보면서 남은 시간은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